오늘이 최고 난이도야. 이제 흥분의 전도가 킬러 문제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보면 그닥 어렵지 않거든. 근데 니들이 왜 여기를 거부감을 느끼냐면, 일단 길다 이거지, 문제 아니니? 우리 또 국어 참 글씨 길면 손발 부리는 애들 많지. 안 하는 놈도 없지? 그냥. 근데 솔직히 책단 거 질문해도 되나? 되죠. 93쪽을 파는 건 질문. 이거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쁘지 않게 돼 있어요. 불편해. 나이. 얘는 이것 떴는데 여기 제대로 또 있네. 마음 아픈데 이거. 자, 첫 번째 봐. 좀 지저분하죠? 이게. 물 떠왔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속 빠진 수. 끝났어, 씨. 엄청 깨끗하고. 살벌해, 씨. 물발. 폭포 대시, 폭포. 좀 깔끔하게 하고 출발하자니? 네. 이 정도면 거의 지정을 하지만서도 무슨 유화 그림 같기도 하고 이거. 누가 똑같아? 모른다. 엄청 섬세하게 지금 닦았구만. 자, 말 잘 들어야 돼. 시작. 여기가 흥분 전도 해석이라는 단어냐. 문제를 보면 이러한 선을 쭉 주거든. 기본적인 거야. 이 선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다. 얘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런을 볼 때 이렇게 보잖아. 뉴런은 이게 무슨 돌기냐? 가지고. 그지? 그 중에 좀 긴 돌기가 누구였어? 이게 축삭돌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걸 신경섬유라고 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얘는 사실 세포 하나잖아 이거. 그치? 이 세포 하나, 이 이름이 뭐지? 신경세포 단위가? 뉴런이잖아. 이 세포 하나에 역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치. 자 봐라. 이 세포에 외부 자극을 주잖아. 외부 자극을 줬을 때 얘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신경 섬유. 이 말은 말 그대로 축삭돌기 몇 개? 한 개. 여기에 외부에서 자극을 주잖아. 자, 자극을 점점 세게 줘. 못 느껴. 그러다가 딱 느껴. 근데 요 지점을 우리가 역치라고 부른다. 역치. 이 자극을 느끼면 그 다음은 아무리 외부 자극이 세져도 똑같아. 그걸 요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여기부터 아이들아 알았어? 여기까지 이걸 무슨 전이? 활동전이라 하거든. 이 활동전이 값이 반응의 크기 값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센 자극을 줘도 이 활동전이 값은 변하지 않아. 네. 대신 간혹 문제 어떤 조금 고급 문제 하이탑 이런 데 쓱 가보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여기 역치라고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 흥분 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못 느껴. 이 생명체 자체가. 요거보다 커야 느끼거든.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에 대한 다 그래프가 이렇게만 나와. 똑같이. 알았어? 나중에 니네가 이제 좀 조금 이제 좋은 학교로 간다거나 심심치 않은 학교로 가게 되면 요런 이 파동이 자주 분발하기 시작되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워.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자체는 이 신경섬유 하나에서 어디든 다 이 그래프를 따른다라고 먼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알았지?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문제에 보면 자극의 전도의 속도를 본다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출제자가 준다. 뭘 주느냐? 총 시간을 줘. 총 시간을 준다고. 자, 여기에는 자극을 T점에다 줬지. D1, D2, D3가 있어. 이 자극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신경섬유 하나에다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좌우로 이 동일한 섬유 안에서는 속도가 똑같아. 알았지? 좌우로. 대신에 요 끝에 도달한 애는 봐라. 또 다른 뉴런으로 봐라. 축삭돌기에서 어디로? 가지돌기로. 어떻게 간다고? 쭉 가. 알았니? 쭉 간다고. 그냥. 근데 도달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가면 가축된다. 알았냐? 짐승된다고.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쭉 가기만 하지 가축은 못 가. 알겠냐? 알았지? 이게 흥분의 전달 과정에서 니들이 배우고.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서만 지금 보는 거야. 이 문제가. 기본 문제가. 요 안에서 본다. 물론 저 시냅스가 들어간 문제도 있긴 있어. 근데 지금은 니네가 이것만 봐. 내신에는 요 정도 나오니까. 외부 자극을 줬어. 그러면 봐라. 니네가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자극이 도착했냐? D1, D2, D3 중에 당연히 D1에 제일 먼저 도착하겠지. 네. 그 다음 어디 도착할까? 그 다음에 자 이제 봐. D1에 도착하든 D2에 도착하든 D3에 도착하든 이 자극은 이 전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 알았냐? 이 그래프는 이 선상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프가 아니야 얘들아. D1에 도착하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이가 변해. D2에 도착하지? 이렇게 전이가 돼. D3에 도착하지? 이렇게 전이가 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전이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옆에는 또 전이가 이동해 계속. 이해 갔냐? 자 봐라. D1에 사람이 있고 D2에 사람이 있고 D3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 앉는 걸 계속 반복한다.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동일한 총 시간을 주고 무엇을 따져야 되냐면 자 이게 뭔 뜻이냐? 신경섬유라는 게 뭐라고 했어 내가? 축삭돌기라고 했잖아. 속도는 똑같다고. A 신경섬유 내에서 속도는 똑같아. 그러면 전도 시간이라는 시간이 뭔지 알겠어? 거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D1부터 D3까지 어디가 전도 시간이 제일 짧다? D 이런 이씨 여기서 자극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거 아니야. 그럼 각각 D1, D2, D3에 자극이 도달하겠지? 어디가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겠냐고. 아니 당연하지. 초등학교 문제지. D1이 제일 짧게 걸려. 그 다음 도착을 하면 얘는 여지없이 얘를 한다고. 얘를 누구? 얘를 한단 말이야. 이게 시간은 똑같다고.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시간을 합친 게 전체 총 시간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A가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A가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자. 야 시간이 밀리세크의 단위로 쓰거든. 1초에 수억 번이가 전이를 치니까 1000밀리세크 그게 1초야. 1000등분 한 거야. 알겠냐? 저건 의미 없어. 이게 뭔 뜻이야 얘들아? 1밀리세크 동안 몇 센치 간다고? 이 뜻이야 이거. 이것만 기억해. 됐지?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 5밀리세크 총 시간을
5ms를 놓게. 알았어? D1, D2, D3의 시간을 잘 보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전도 시간이야. 전도. 섬유를 따라가는 속도와 관련이 깊겠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전이 시간이야. 흥분 전이 시간. 자, 먼저 D1은 4cm 가는 동안 몇 밀리세크? 4cm 가는 동안 몇 밀리세크? 2msec 들을 거야. 그럼 도착했어. 2msec 때. 그럼 나머지 몇 msec 남았어? 3 동안 얘를 하는 거야. 그럼 3초 가면은 이거 얼마야 지금? 전이가 여기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D1 지점이야. 얘는 그러니까 D1에서 얘는 여기까지 간 거야. 이해 갔어? 두 번째, 6cm까지는 몇 밀리세크 걸리겠어요? 3msec 걸리겠지. 그럼 6cm 가니까 나머지 몇 남았어? 2msec 전이를 하는 거야. 그럼 2면 쭉 따라가 봤더니 대충 이 정도. 여기는 30을 할게. 그럼 여기가 30mV야. 그럼 봐라. 여기는 얘는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 끝. 5msec 동안에 얘가 전이 그래프에 얘를 보고 추론하는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 봐라. 8cm 동안 가는데 D3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냐? 4msec 걸리겠지. 그럼 얼마만큼만 전이를 해? 이렇게. 요 지점이 D2라고 했잖아. 1ms면 요 정도 되겠다. 그지? 한 마이너스 60 할게. 요 지점이 D3. 우리는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전이 시간이 길다는 건 전도 시간이 짧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자극을 지점과 가까울수록 전이 그래프의 뒤쪽에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게 말이다. 얘하고 얘를 빼놓고 이 둘을 빼놓고는 다 값이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봐. 여기 마이너스 60이라고 써있는데 이 마이너스 60이 지금 여기니까 우리가 딱 마이너스 60이라고 적었지 아무런 조건이었다면 여기도 해당되는 거야. 알았니? 이걸 상대 비교값을 막 찾는 게 이쪽 문제야. 시간이 걸리겠지. 그걸 빨리 찾는 요령이 뭐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보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거다. 총 시간이라는 건 전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도착을 하고 나면 뭘 한다고? 전이를 하는 건데 전이는 어느 지점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이 시간에 걸리는 건 다 똑같은데 문제는 얘가 3ms만큼 같다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2ms만큼 같다면 얘가 1ms만큼 같다면 얘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게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왜? 전체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걸 니들이 추론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자, 이제 해볼게. 지금까지 할 건 다 했다. 자, 1번 P에 자극을 준 뒤 5msec 후에 A 뉴런의 D3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나왔대. 자, 이건 그냥 냅두고 이제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거기대로 해석을 할게. 뭐라고 했냐? 이 지점이 얼마가 떴다고? 마이너스 80mV가 뜬 거야. 총 몇 시간인데? 5ms인데. 그럼 봐. 마이너스 80이 몇 초야? 3ms야. 그럼 이 지점에서, A2 지점에서 3msec 동안 얘가 뭐를 했다? 전이를 했다는 거야. 얼마? 이거. 그런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전도 시간 더하기 전이 시간이잖아. 전이가 3이라고. 그럼 전도 얼마큼 걸렸어? 그래. 그럼 이게 몇 cm까지? 8cm까지 가는데 2ms야. 그럼 1ms당 얼마씩 갔어? 그래. 이렇게 간 거야. 속도가. 이걸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 갔어? 할만하겠지? 저렇게 풀면 뭐 간단하겠네. 라고 말하 이게 전부야, 전부. 자, 그 다음 봐라. 이때 5msec 후 A 뉴런의 D1 지점, 여기 D1 봐. 여기네. 응? 여기 전도 시간 몇 초 걸릴까? 이걸로 다니면 여기
1ms야. 맞지? 여기 1ms 걸린다? 그럼 총 시간은 5ms인데 이게 1ms래. 어디서? D1에서. 이거 몇 ms? 그러면 여기를 가는 거야. 1, 2, 3, 4 얼마? 마이너스 70mV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5ms일 때 이 얘기지. 5ms일 때 A라는 뉴런에서는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8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D1이고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지?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야? D2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자극으로부터 D1이 제일 가깝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한다. 자, 이제 또 B 뉴런의 자극 전도 속도가 A 뉴런 자극 전도 속도의 2분의 1이야. 그럼 얼마니 얘는? 2cm per millisecond.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자, 5ms 후 B 뉴런의 D2 지점 여기 봐봐. 요 지점. 요 지점까지 전도 시간 몇 초 걸렸을까? 6cm를 가는 동안에 밀리세크당 2cm로 움직인다면 얘는 그렇죠. 그러면 전이 시간은 몇 시간만 필요한 거야? 2msec. 그럼 2ms는 플러스 30 정도 되겠죠. 이게 30이에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쭉쭉쭉 써 있는 거 밑에 풀이해서 열심히 써줬어요. 지금 열심히. 근데 맨 밑에 중요한 거 맨 밑에 보세요. 알아두기라는 부분이 있죠. T라는 게 전체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전체 시간이라는 건 T1 어떤 거죠? T1 전도 시간이라는 거죠. 흥분이 신경소멸을 따라 움직이는 그 시간에 도착하게 되면 뭐를 하죠? 전이를 일으킬 거 아니야. 전이 이동시간 T2를 합방합시다. 고로 T1이 짧으면 T2는 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됐지? 자, 다시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일수록 전도시간 짧아요. 이해가요? 전시간 깁니다. 알았죠? 넘깁니다. 자, 01번 봅시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지점에 D1 그리고 D2에서 D5까지 거리를 표시를 해줬고요.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다 자극을 줬다란 말이 없지요. 그죠? D1 니들이 문제를 만들지 마요. 알았지?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정보를 봅시다. D1과 D5 중 한 지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디다 자극을 줬는지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거죠. 어디 자극을 딱 준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가까우면 전도시간 짧고 전이시간 길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표 갖고 찾으라는 얘기야. 자, 경과된 시간이 4, 5, 6일 때 시간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줬어요. 1과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내는데 1과 2는 D2, D4 중 하나야. 문제가 아주 꼼지락스럽죠? 둘 중 하나야.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만약에 자극을 준 지점이 D1이라면 알았니? 이 전이 그래프에서 뒤쪽에 위치한 애는 D2야 D4야. 그렇지. 가까울수록 길게 간다고 전이 시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자극을 줬다라면 어차피 이 신경섬유 내의 전도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짧게 걸릴 거야. 그럼 얘는 좀 더 긴 시간을 전이를 할 거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긴 애는 좀 짧은 시간 전이를 할 거라고. 반대로 D5에 자극을 줬다면 여기 전도 시간이 짧잖아. 그럼 D4는 좀 더 전이를 멀리 했을 거고 얘는 조금밖에 못 했을 거다라는 걸 이 데이터로 찾으라는 얘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어? 이 세로 줍니다. 30하고 마이너스 80. 이거 제일 좋아했잖아 내가. 왜? 얘하고 얘만
유일하게 뭐라 그랬지? 한 종류 숫자만 있으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이 1, 2를 갖고 지금부터 추론을 해보는 거야. A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저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 것 같다. 이 그림을 갖고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요. 4, 그 다음에 5, 6일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풀면 돼요. 여러분 D1으로 따졌을 때 D2는 몇 cm 거리에 있어요? 2cm요. 다시 D5를 기준으로 하면 3cm입니다. 지금 cm가. 이해 갔어요? 저걸 갖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D1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2cm, 4cm다. 무슨 얘기냐? 거리가 몇 cm 차이나? 2배 차이 나는 거야. 맞지? 거리가 2배 차이 나면 시간은 2배 차이 나는 거야. 이해가냐? 속도가 똑같으니까. 맞지? 그 다음 봐라. 여기 D5 조건으로 따지면 얘는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냐? 1대 3 차이 난다. 거리 차이가 1대 3 차이야. 알았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봐라. 내가 말 잘 들어봐. D4가 예를 들어서 3인데 응? D1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 정도 됐어. 여기인데 여기 정도 됐다고. 그럼 이건 전이 시간이 3대 1 차이 나지. 그지? 전이 시간이 3하고 1 차이 나잖아. 그러면 전이 시간이 3이고 1 차이 나면 전도 시간은 1대 2 아니면 1대 3이 된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알았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있어.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있고 또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같은 D2지만 봐라. 여기 지금 1은 D4도 D2도 다 똑같은 장소 아니야. 다 똑같은 장소. 맞지? 똑같은 장소인데 요거 값을 가만히 봐. 5일 때 마이너스 60이고 6일 때 플러스 30이란다. 알았어? 다시 5일 때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마이너스 60 정도 되면 요 정도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면 요 정도 되겠지? 요 차이가 몇 초 정도 차이 나냐? 1초 정도 차이 나는 거야. 1초 정도. 알았니? 1초 정도. 전이 시간 차이가 1초 정도 나온다고 지금은.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총 시간차가 몇 초 차이냐? 1초 차이야. 뭔가 감이 오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지점에다가 자극을 쐈는데 얘는 5초 동안 자극을 쐈고 얘는 6초 동안 자극을 쐈다는 얘기야. 그럼 몇 초 차이 났어? 그럼 전이는 딱 1초 차이 난다는 얘기야. 어차피 속도는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자. 5든 6이든 1이라는 곳이 D2든 D4든 간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을 거라고. 여기만 갖고 예를 들어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겠지. D5에서 자극을 준다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야. 전이 시간만 잰 거야 이게 지금. 얘는 지금 마이너스 60이고 얘는 플러스 30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봐. 플러스 3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60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플러스 30보다 앞에 있다면 얘가 가까이 있는 놈이고 얘보다 뒤에 있다면 얘가 멀리 있는 놈이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인 조건은. 자, 내 말이 잘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 뭐야, 이해 갔어? 왜 똑똑하지? 접근의 해석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자, 다시 봐봐. 여기 플러스 30이야. 마이너스 얼마야? 70. 얘 같은 장소지. D2가 됐든 D4가 됐든. 그럼 30하고 마이너스 70 사이를 한번 봐봐. 몇 초 차이나? 이게? 2초 차이나. 그래서 얘가 4고 6인 거라고. 알았냐? 전이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얘는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만약에 2가 자극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고, 알았니? 1이 멀리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 30이고 어디가 뭔지를 보는데 지금 보면 똑같이 플러스 30이 힌트야 여기. 같이 플러스 30이야. 알았어? 4일 때 얘는 플러스 30이었고 1은
6ms일 때 플러스 30이에요. 요걸 찾아내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야. 알았어? 다시 보자. 이 지점은 D2인지 D4인지 모르지만 4ms일 때 30이요. 그럼 무슨 말일까? 30이 되는데 몇 밀리세컨 전이라지? 얘는 누군지 모르지만 전이 시간은 얼마다? 그럼 전도 시간이 얼마 나와야 된다? 이거야. 2ms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냐? 그러면 만약에 자극이 5라면 2ms 동안 예를 들어서 4cm를 갔다면 1cm를 가게 된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cm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얘기는. 다시 6ms. 그럼 봐라. 시간이 더 길어졌냐 늘어졌냐 이건. 길어졌지. 시간이 길어졌잖아. 그럼 당연히 시간이 길면 도착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이 길면 더 전이를 멀리 하겠지. 그럼 봐라. 2에서 4가 30이면 이 마이너스 70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얘기거든. 그치? 도착 시간은 똑같은데 더 뒤로 전이를 많이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은 어디란 소리냐? 여기란 소리거든. 기잖아. 5일 때 여기라면 6일 땐 여기고 그 다음 뭐 8일 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기인 즉슨. 왜? 도착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 물음표는 적어도 이 앞에 해당되는 거야. 이 앞에. 그지? 시간은 똑같이 도착했는데 그 다음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나왔지.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여기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플러스 30이 여기라면 이 마이너스 70은 적어도 여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2가 더 가깝다는 얘기거든 지금. 누구보다는? 1보다는 이런 뜻이야. 그럼 2가 더 가깝고 1이 더 멀고 이런 것이 어디냐. 그래서 만약에 D5면 D2는 1이 되고 D4는 2가 되는 거야. D1이 되면 이제 반대로 바뀌겠죠. 그걸 지금 찾아라 이거야 이 문제에서. 근데 이거요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로. 알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1과 2는 각각 D2와 D4 중 하나인 D 이 과정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를 풀었을 때 1과 2 지점은 각각 어디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1과 2는 어느 지점일까요?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조건에 보면 자극을 준 지점 요걸로 찾아보세요. 요거. 특히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몇 차이 났어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2 차이 났거든요. 2 차이 났을 때 30 다음에 문제는 이거죠. 요 사이는 적어도 이 지점이란 얘기예요. 이 지점 가운데 요 2와 4 사이 지점 요게 그쵸? 그리고 얘들은요 이 조건을 봤을 때 어디 지점에서 얘가 일어나야 되냐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죠. D4하고 D2하고 몇 cm 차이가 나느냐. 똑같이요. D1에서 출발해도 D2, D4는 2cm 차이고 D5 출발해도 2cm 차이인데 문제는요. D1의 첫 스타트가 D2고요. D5의 첫 스타트가 D4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찾아보시라 이거죠. 어차피 속도는 똑같아요. 속도는 똑같을 때 요 속도 차로 인해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4ms일 때 D4가 그죠? 그러면 30이라고 잡아봐요. 만약에 D5를 기준으로 얘를 플러스 30이라고 잡으면 결국 얘의 속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2분의 1 뭐가 되죠? cm per ms가 되죠. 그죠? 그 속도로 그대로 가보시라고. 가서 과연 이 지점 그 다음 2 지점에는 여기가 얼마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여기로부터 5ms일 때는 얼마가 떨어지고 이게 맞아 떨어지냐 6 갖고 따져보면 답 나와요. 여러분 지금 D5를 우리가 뭐로 잡았어요? 자극이 있는 지점으로 잡았다고요. 잡으면
얘가 속도를 얼마나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D4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따지면 얘가 D2라는 얘기가 되고요. 왜? D5보다 가까운 애가 D4니까요. 이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 30이라는 값으로 결국은 4초라는 건 전이 시간이 2ms고 전도 시간이 2ms. 그럼 여기는 다 전도 시간 2ms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럼 전이 시간이 얘 몇이 되고요? 3이 되고요. 얘는 몇이 돼요? 그래서 2일 때 이렇고 3일 때 이렇고 4일 때 이렇고 맞아 떨어지냐 이거 다 배우면 끝이에요. 이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플러스 30이에요. 알겠습니까? 플러스 30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D2까지 몇 초 걸릴까요? 얘가 2분의 1 cm per millisecon드라는 이게 총 몇 cm입니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3cm면 2분의 1에다 몇 곱해야 돼? 3cm 나와요? 6. 그러면 6ms 걸리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졸고 있죠?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3cm야. 맞지? 거리 차이가 3cm라고. 그렇게 따졌을 때 니들이 따져보라고. 얘가 만약에 진짜 2분의 1 cm/s로 간다라면 이런 거야. 얘는 2ms 동안 여기를 몇 cm 간다고 잡았어 우리가? 1cm 간다고 쳐가지고 그치? 2분의 1 cm/ms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를 갖고 들어가는 과정이 D2로 가는 과정이 똑같은 속도 아니야 얘들은. 속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값이 떨어지냐고. 이 값이 떨어지냐고. 총 몇 초 걸리냐? 2분의 3초 걸리겠지. 그치? 그러면 자 2분의 3초를 6ms에서 2분의 3초 빼봐. 이거 2분의 몇 초야? 12초에서 2분의 3초 빼봐. 그럼 몇 점 몇이야? 4.5? 응? 그럼 4.5 정도 되면 맞아 이게? 여기 플러스 30 떠야 되는데 D2가 플러스 30이 떠야 된다고. 다시 여기 몇 초 걸려? 2ms 걸린다고 사실은. 1ms 소리 1ms 걸린다고. 이해가냐? 다시 말해서 2분의 1 cm/ms라는 건 2분의 1 cm를 가는데 1ms가 걸린다는 얘기니까 1cm당 2ms가 걸린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렇게 따져서 저 D2까지 가보라고. 몇이 걸리냐? 6ms 걸리겠지? 근데 여기 봐봐. 얘를 D2로 놨거든 우리가? D2로 놨는데 플러스 30이 떠야 돼. 이게 떠야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하지? 여기까지 간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얘가 전이를 했다는 뜻인데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 플러스 30까지 가는데 이 밀리세크가 전이 시간이라면 4ms 동안 뭐를 했다는 얘기야? 전도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4ms 동안 이 정도 간다면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D4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맞았어? 그럼 이것도 맞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답이 틀려요. 그러면 이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으면 이게 정답인데 안 맞으니까 D1으로 따져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만약에 D1으로 따진다면 2가 D2가 돼버려요. 알았어요? 2가 D2가 돼버려요. 가까운 쪽이니까 무조건 2는. 그죠? D1으로 해보면 얘가 D2가 돼버리고 얘가 누가 되죠? 얘가 D4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가 D2가 돼버리면 얘는 2ms 동안 몇 cm 갔다? 2cm 갔다는 결론이 나오고 얘는 1cm/ms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쭉 맞춰보면 얘는 다 맞아요. 맨날. 어차피 변도시간 똑같으니까. 알았죠? 문제는 얘가 맞냐는 거죠. 맞을 거야 아마. 해보면. 처음에 이것만 맞는지 했는데 이거 맞는데 안 맞네? 그러면 이쪽 잡아주고 이쪽을 맞춰보면 답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는 1cm/ms까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2는 뭐가 되고요? 2는 D2, 1은 D4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D2에 5ms일 때, 자 여기 동안 얼마 걸렸어요? 2ms 걸렸죠? 그럼 3ms 이동하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80mV가 여기가 전달이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얘기가? 그럼 지금 얘기는 뭘 갖고 찾는 거냐면요,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무조건 D1일 때 이런 경우라면, D5일 때 이런 경우라면, 물론 2가 1보다는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찾았어요? 요거 두 개를 찾았어요. 두 개. 알았지? 그러니까 4든 5든 6이든 여기 전도 시간은 각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고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얘가 시간이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봐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70인데 플러스 30 여기인지 정확히 아는데 마이너스 70이 여기인지 모르겠다는 거, 둘 중에. 근데 이걸 통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뒤에서 마이너스 70이 잡혀지잖아. 아, 이 마이너스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거보다는 얘가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넘겨봐. 자, 전도속도 응용하는 방법 봐봐. 요 방법은 지우개법이라고 하거든. 잘 봐라. 이 지우개법이 얼마나 유용한가. 지금 민마이제 신경 A, B가 이렇게 있어. 신경이 두 개야. 신경이 두 개가 떴는데 A와 B의 P 지점에 지금 얘는 자극을 준 지점을 줬어. 이 정도면 쉬운 문제라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이래주고 일정 시간 지난 후 T1일 때 세 지점 Q1, Q2, Q3를 줬는데 니네는 알겠지, 여기서. 자극 지점이 여기라네. 전이 시간이 제일 긴 애가 누구야? 전이 시간 하는 거 잘 봐. 얘가 이렇게 영차 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전도 시간. 흥분해. 전기적 전도라고 하거든. 신경소비 안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전이 시간이야. 그러면 이거지. 이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전도 시간은 Q3가 제일 긴 거야. 전이 시간은 되게 짧을 거고. 이거 알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그래프가 딱 뜰 거 아니냐. 그치? 전이 그래프가, 활동전이 그래프가, 그게 시간이 저 뒤쪽에 가는 애들, 저 뒤쪽 후에 있는 애들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 가까운 애구나라고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이제 여기서 전이 적어줬어. 니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누구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80. 이거야. 알았냐? 지금부터 이제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나? 나는 지금 1, 2, 3를 나타낼 거야. 어떻게 나타내나 잘 봐. 자, 이게 A고 이게 B인데 세로축이 전이가 될 거야, 전이. 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시간은 똑같을 거고. A부터 그려볼게. 여기가 뭐야? 1이야, 이렇게 써 그냥. 우리는 여기서 내 뒤에 있는 애가 Q1이라는 건 알고 있어, 지금. 이해 갔어? 출발은 그거야, 니? 2 적어봐. 2는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 여기가 2, 마이너스 54. 얘는 플러스 얼마? 그 다음에 조금 밑에가 누구? 3 이렇게 적어. 3. 얘가 얼마? 됐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좌측, 우측 모르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B를 적어볼게. 여기 알아. 이거 뭐야? 2 적었어. 마이너스 80이야. 뭐, 6 뺐는데 줬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저 꼭대기 여기, 요즘에 있는 애가 이거 뭐야, 이거. 플러스 2. 이게 3야. 됐지? 얘가 플러스 2야. 그 다음, 이 정도 있지. 뭐냐? 얘가 마이너스? 그럼 니네 이건 누가 봐도 확연하지? 얘가 Q1이구나. 걔잖아, 제일 멀리 있잖아. Q1이야. 그러니까 2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얘는 지워지는 거야. 2가 제일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점 갖고 한 거라고, 지금. 됐지? 그러다 보니까 2 앞에 뭐 있냐, 지금? 1이 있으니까 1이 앞에 있어야 돼, 1이. 야, 왜 다 2지?
부끄럽다니? 누가 그랬어 이거? 니들 승질내고 이거 적을 때 정말 말했잖아. 니들이 믿고 1, 2, 1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2, 1 이게 정답이 이게 아닌 거야. 2 다음에 1 그럼 1은 누구란 얘기야? 큐트요. 그래 이거 큐트네. 그럼 둘 중에 누구든 뭔 상관이야. 큐스리 지금 잡았어 끝났어 이거. 알았어? 이게 지우개 전법이야. 지우개 지워버리는 거. 얘는 아니니까 얘 잡고 얘 뭐니까 이건데 이런 전법을 쓰려면 어때야 될까? 아 나는 자극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은 전시간이 기네야 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금방 알지. 그래야 이해 갔어? 어디가 니들한테 큰 꿀팁을 주냐? 30하고 마이너스 80이야.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은 웬만하면 저 가까운 거야. 되게 가까운 거. 알았지? 걔보다 더 가까우려면 마이너스 70밖에 없는 거야. 뒤편. 알았지? 질문해야지. 야, 지금 보니까 잘 봐. 이 3는 절대 안 물어봐, 니들한테. 얘 탈분극일까, 제분극일까, 이런 거 물으면 그건 총 맞는다, 밤에. 알았지? 야, 또 정보도 안 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봐, 이제. 여기에서 2는 반드시 얘라는 거지, 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지, 지워. 얘는 2, 1, 3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얘네 잘 봐. 이 셋 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추는 곳이 어디냐? 없어. 왜? 멈추면 다이. 그렇지. 다이란 말이야. 이거 속지 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하는 능동수습이야. 멈추면 니네가 죽은 거야. 알았지? 그거 조심하라고. 언제 닫혀있고 언제 열리고 이질하지 마. 그건 통로단백질 얘기야. 알았지? 속지 말라고. 알았지? 자, 밑에 해석은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 선생님이 이 말을 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4번까지 쭉 써놨어. 됐지? 자, 이제 문제 02번으로 가보자. 이거 해석이고. 선생님 이거 그려놓은 거야. 여기다 그린 거니까 따로 뭐, 아, 이거 묻는데 괜히 여기다 그리고 지랄했네. 죄송합니다. 어디가 있어? 부끄럽다. 이거 지우고 막 열심히 막 저기 PDF 찍어갖고 막 해놨는데. 이거 풀냐? 보셔요. 그림 하나에 D1으로부터 D2, D4 거리를 나타냈고요.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 1회 줬어요. 전이 시간이 제일 긴 데는 D2겠죠. 벌써 아는 거지 그거를. 그리고 어디서 속도가 제일 빨라? 똑같아요. 같은 신경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에서 내에서 나에서 내에서 속도가 똑같다고요. 가나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조건을 또 보셔야 돼요. 자, 경과된 시간이 4ms.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지 이거. 이 속에는 뭐가 있단 말이지? 신경섬유 내에서의 전도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전이 시간이 있을 거야. 이거. 그치? 그 두 개가 합쳐서 4ms라는 소리라고 저기. 됐지? 자, D2, D4에서 막전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 이거.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보여지니까요. D2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소리는 얼마다? 얘는 전이 시간이 얼마다? 3이네. 그럼 전도 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네. D2가 몇 cm야? D1으로부터 1cm 거리네. 그지? 그럼 얘 속도는 1cm per millisecond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중 하나라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2cm per millisecond인 거야. 다 풀렸어. 끝이. 알겠어? 그럼 왜 얘가 마이너스 70인지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1초당 2cm 가는 애가 1cm 가려면 2분의 1초밖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4ms인데 3.5초는 전이를 가겠죠? 여기에 3.5초.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 여기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X도 있고 O도 있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D3는 마이너스 60이면 요 정도 될 것 같아, 느낌에. 그지? 왜? D4도 있으니까. 그럼 D3를 한번 재볼까요? D3가 지금 3cm입니다. 그럼 속도가 2입니다. 그죠? 그럼 3cm면요. 1.5초를 달린 거예요. 1.5초. 그럼 한 2.5초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아, 여기가 D 어디예요? 3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D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D4는요, 5cm잖아. 그럼 2.5초잖아, 5cm면. 1초당 2cm를 하니까 1.5초예요. 1.5초면 이 정도 걸리겠죠, 이 정도.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A예요, 이 정도. 이거 찾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무슨 말인지? A가 아니라 B구나. 그죠? B구나. A 한번 찾아, 원래 A. A는 1cm/ms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냐? 4초 동안에 가지도 안 했어. 그게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내 말 들어봐. 1보다 크다 작냐? 1보다 크다 작냐? 작아요. 커요. 위로 갈수록 작은 숫자 되는 건 알지? 그리고 여기는 다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 값 나올 거고. B가 A보다 크기가 작아요. 1보다 큰 값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정확하게 몇 점 이런 게 아니라 대충 쟀는데 요거 1보다 클래 작을래 이런 거 묻는다고. 알았니? 됐지? 별거 아니에요. 1번 가나의 흥분전도 속도 가나 얼마라고? 1cm/ms고요. 나는요? 2고요. 오호 좋아요. 오호 온통 대전 난리 났다. 자, 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2번 A와 B의 막전이를 비교하면 누가 커야 돼? B가 크거다. 막전이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얼마짜리가? B가 더 높다고 전이가. 알았냐? B의 막전이가 더 높다고. 그래서 거기다 뭐 써놓으면 좋냐면 동그라미 B분의 동그라미 A는 1보다 크다라고 써놓으면 좋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알겠지? 다음에 기억이 3ms일 때 얘들아 여기 속도가 얼마냐? 지금 나의 라고 물어서 얘는 속도가 2cm/ms야. 그런데 총 시간이 3이란 얘기야. 총 시간이 3. 그리고서 D3를 물어봤는데 오, 야 이거 3cm네. 2cm/ms로 3cm는 1.5초 걸리지. 그럼 나머지 3 중에 1.5초가 전이야. 1.5초 어디냐? 오, B네. 똑같네. 아까 B도 1.5초 남았잖아. 그죠? 흥분 발생 과정. 탈분극 이러면 끝이야. B가 탈분극이잖아. 그죠? 그럼 끝이라고. 알았지? 그럼 이 탈분극일 때 내 말 들어? 나트륨 칼륨 펌프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어요. 좋아요. 나트륨 펌프는? 열려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욕 나올 뻔했어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칼륨 이온 폭로는? 일부가 아 그렇죠. 일부가 열려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질문. 탈분극의 맨 끝자방 여기죠. 플러스 여기잖아요. 이때 잘 들어요. 신경세포막 안쪽은 플러스죠. 여러분 이게 신경세포막 안쪽 전이야. 뭘 또 진상을 써. 이게 신경세포막 안쪽 전이라니까. 평상시에 안쪽이 뭐였다고? 마이너스고 밖에가 플러스였던겨. 근데 여기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잖여. 그지? 그러다 얘가 죽을 거 아니야, 쓱. 그럼 요 지점에서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에가 높아, 밖에가 높아? 밖에요. 부족고. 그렇지. 교육 누구한테 받았냐? 잘 받았냐? 이게 다 여러분들 그 함정이야, 함정.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 B가 여기잖아, 지금. 뭘 물어보냐면 지금은 탈분극 쓰면 정답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물어봐. 이렇게. 여기서 이온의 이동이 이렇대. 이 지점에서 이온이 이렇게 일어난대. 알았어? 어디가 아니냐? 기억, 니은 중에. 기억, 니은 중에 어디가 아니야? 기억. 그래, 기억이 아니야. 이거 무슨 이온이야? 그래, 그렇게 낸다니까, 시험에. 근데 저 박을 맞고 그래. 얄밉게 내잖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해주면, 또 나왔네? 근데
틀리지 않은 건 변기통 문제고 발하고 욕하고 지 발만 아프죠, 그지? 그러니까 경험치를 많이 쌓으라고. 여기는 함정도 많아, 여기서. 알았지? 됐어요. 그럼 넘겨보실래요? 끝났네요. 아이, 부끄럽네. 여러분, 내가 지금 막 풀어준 거 있죠? 이거 시험에 냈어요. 알겠죠?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봐도 되고요. 아이씨고.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수학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자, 여러분. 페이지. 여러분, 84쪽 흥분의 전달 과정은 했어요? 흥분의 전달 과정. 안 했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근수축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근수축은 오늘 안 냈어요? 자, 봅시다. 자, 흥분의 전달. 여러분, 우리가 뭐 배웠어, 앞에서?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우리는 신경섬유, 다시 말해서 한 종류 뉴런 내에서는, 알았니? 무엇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 지금? 전기적 전도가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 그때 시간을 전도 시간이라고 했고, 계속. 지금은 뉴런과 뉴런 사이를 보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시냅스라고 해요.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이. 관절, 뭐 이런 거잖아. 알았지? 끊어져서 이어진 곳이다, 이거지. 여기를 화학적 전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전기적인 이동이 아니라 화학적인 이동이야.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졸라맨을 그릴게. 그럼 저 긴 게 무슨 돌기라고? 축삭돌기에 신경섬유인 거야, 저게. 그러면 여기에 다시 뉴런 하나를 더 그리자. 그러면 화학적 전달은 A냐 B냐 이거지. 화학적 전달 방향. A요. A, 그래, 쭉 가죠. 그죠? B로 가면 가축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표백한 이 부분,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신경세포 끝단, 이걸 우리가 무슨 돌기라고 한다, 이거를? 축삭돌기 끝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둘 다 세포막이에요. 니네 세포막은 비누막처럼, 비누방울 알죠? 서로 만나면 탁 합치잖아. 그것처럼 합쳐져요, 쟤들. 그래서 얘가 이 근처로 오잖아요? 그럼 오면, 자, 선생님이 원래 똑같은 건데 얘들을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얘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얘가 근처 오잖아요? 근처 오게 되면 얘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빨간색 세포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결합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게 화학 물질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얘가 빠져나가, 밖으로. 알았어요? 이거 세포내 삽입목, 세포 왜 삽입,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생처에서 배웁니다. 왜? 항원이 항체를 잡아먹는 원리 저거거든요. 백혈구가 항원을 잡아먹는 원리 저거고요. 쓱 끄집어내려요, 삼목운동으로. 요상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냐? 이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죠. 이게 무슨 돌기였죠, 이게? 가지돌기예요, 가지. 핵이고요. 그럼 얘가 가요. 어떻게 가요? 뚜벅뚜벅 합니다. 뚜벅뚜벅 하면
요 부분에 있는 애, 요 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알았어요? 이게 통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 중에 누구?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파란 색깔 여기에 딱 붙는 거예요.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수용체입니다. 와서 붙어요. 여기 딱 붙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촥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로 쓱 누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가요. 이거 무슨 흥분의 전도 과정이 뭐예요? 전이 과정이 탈분극이잖아. 탈분극이 싸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대표적인 거죠. 알았어요? 아세틸콜린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물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많이 배웁니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도 교육 과정에서 그냥 신경 전달 물질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 이거 속도 어떻게 하고 봐라. 흥분 전도 속도와 그 다음에 전달 속도 이건 신경섬유에서 이동하는 거죠. 얘는요 시냅스에서 이동되는 거죠. 훨씬 빨라요. 전도 속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봐라 민말이지. 여기다 자극을 뜩 준다. 자극을 주면 A, B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한다? B가 훨씬 먼저 도착한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있다면 이게 뭐지? 말의 집이지? 이게 있다면 C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거고. 맞지? 그 다음 봐봐라. 똑같은데 여기다 좀 더 센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CD는 똑같아. 이 실물을 했잖아. 전이는 똑같다. 이런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시냅스라는 부분 나옵니다. 전달물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잠깐 보고 갈게요. 약물 좋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절대 맛집 탐방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자, 진정제라는 게 있네요. 아편이나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 같은 거 이거 다 금지류죠. 알코올은 금지류가 아니지만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많이 그죠? 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억제해서 라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극을 자꾸 줘야 우리 몸이 각성을 하는데 그쪽 부분을 아세틸콜린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픔을 못 느껴요. 알겠어요?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몇 분, 몇 시간 동안 병신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몸이 솔직히 좀, 나는 뭐만 하고 이렇게 쑤시고 어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야, 자국이라면 개운하죠, 솔직히. 나도 니네 때 그랬어요. 비웃는 거야? 근데 나이가 좀 들잖아? 뭔가 찝도. 그런데 마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마약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마약을 손댄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대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바를 들어가면 칵테일이나 위스키 한 잔을 먹고 킵해 놓고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오늘 피곤해 보인다. 팥가스를 준대요. 턱 따서 받아먹기 공짜니까 먹고선 날라 갔는데 그 다음에 몸이 개운한 거지. 뭐지? 막 밤새 이래도 뭐 별 필요함 못 느끼고 그런 일주일 되면 몸쭉 깔아대고 그 집을 가요. 그럼 박스를 뚝탁 준대. 땀 펄펄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한 3주를 그렇게 마시는 거죠. 4주 가면 사 먹어야 돼.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 방법 하나 알려준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뭐야? 공짜를 조심해라. 공짜를 준다가 냅다 쳐먹지 말고, 에? 당신부터.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쓱. 알겠죠? 조심하세요, 그거. 자, 진정제가 그겁니다. 시냅스에 있는 아세틸콜린 그런 물질이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고통을 좀 못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싸움에서 바보 같은 게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한 때려도 그죠? 고통을 모르니까 뭐 화내고. 그 다음에 각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각성제. 자, 이건 뭐냐면 각성제는요. 일단 교감신경 이런 예민한 신경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뭡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죠? 온 데가 다 곤두서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카페인, 여러분 뭐 콜라 있나? 커피 뭐 이쪽에 있는 거, 담배, 니코틴, 그 다음에 코카인. 이 코카인도 사실은 마약이죠. 그쵸? 코에 쓱 넣는 거, 코카인. 그 다음에 엑스터시. 야, 세상에 엑스터시를 여기다 넣네. 이거 저기 한 8년 전에 유행했던 거다. 알약같이 생긴 거. 먹어도 됐어요. 그렇긴 했지만. 이건 뭐 심장박동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뭘 때리는 거냐면 뭐 술 먹고 놀 때요. 아, 미친. 왜 그러고 놀아야 되는지. 환각제. 저희가 여기 본드가 빠졌거든요. 저 학교 선생님 때 본드 분에 잡았어요, 제가. 근데 걔가 뭐냐면 안 와요, 학교를. 집을 찾아갔어요. 같이 이제 동료 선생님하고 갔죠. 갔는데 불렀는데 농촌은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불렀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데 신발은 있어요. 4켤레 냈다. 그럼 4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오늘 딱 열었는데 애들이 없어. 그때 저 이제 초년생 갓 들어간 지 6개월, 8개월밖에. 선생님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봐. 그래서 들어가더니 가라고 홍냐니까 4명이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애들을 끄집어내 하나씩. 그 막 병석이 그러면 야 이러면서 막 나는 막 그러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다 즐기고 즐기고 여러 번 그랬나봐. 애들이 막 그 바닥에서 마당에서 막 오바에 타고 막 그러는데 뭐는 안 나와. 그냥 혼자 막 그러는 막 이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나중에 이제 그 두 놈을 데려다가 내가 이제 자술서라거나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얘기가 많이 무슨 SF 영화야. 머리에서 막 안테나가 나오고 뭐 그냥 막 뛰어다니 이랬대.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거기 있는 거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 깨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닐봉지에다 뽀내놓고 뭐 그때는 지금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알았냐? 그거 진짜 완전 얘가 막 피골이 상접해지고 요즘 하라고도 안 할 것 같아 애들이. 고통도 심하고 워낙 없었으니까 부탄가스 불고 부탄가스 불다 머리 다 탄 놈이 있고 막 시작.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야 그럴 용기로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살면 되지. 나 진짜 본드 냄새 같은 거 되게 막 많이 났어요. 딱 보면 애들이. 이런 건요 이 뇌의 활동을 막 변화주는 거야. 이상한 환각에 잡혀갖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력을. 이 좌뇌가 상당히 발달한 애들이 이거에 잘 걸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좌뇌에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약물의 원화명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진정제나 각성제 정도 잘 보십시오. 환각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 마약류가 다 이래요. 기본적 마약류.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질문 하실 분 몇 번? 몇 페이지 몇 번? 여러분 질문 다 같이 봐봐. 어디? 자, 93페이지에 8번 가보자 얘들아. 자, 93페이지에 8번. 자, 문제를 보면 잘 들어. 우리는 X나 Y 둘 중 하나의 자극을 줬다라고 문제 출제가 돼 있어. 그리고선 얘는 신경섬유 하나의 내의 전도 속도이기 때문에 어디든 속도는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전이값만 갖고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표에 있는 전이값이 바로 흥분 전이 값이야. 거기서 니들이 딴 건 몰라도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은 알지? 네. 누가 뒤에 있어? 마이너스 80이 뒤에 있지? 네. 적어도 마이너스 80이 있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니? 자극 지점과 가깝다는 걸 의미해. 제일 머니까.
그러면 D2와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굴까? 야, 정확히 가운데요? 부끄럽네. 그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80은 그나마 자극을 준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5가 이제 탈분국 쪽이거든, 그죠? 걔가 어딘가 봐봐요. D3죠? 이 둘만 갖고 따집시다. D2, D3 중에 자극이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D2요. 그러면 그쪽 있는 게 XY 중에 누구예요? X. X네요. 거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가까운 지점이 더 전이 시간은 기니까요. 그래서 두 개만 갖고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D1-70은요, 마이너스 80, 뒤쪽에 마이너스 70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기억, 자극을 준 지점의 X가 맞죠? 니은, D2에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부끄럽죠? 칼륨은 무조건 세포 안이 높아요. 나트륨과 반대거든. 확산이 된다는 말을 쓰려면 안에서 밖으로란 말을 써줘야 돼요. 알았지? 밖에서 안으로는 나트륨 칼륨 pom프입니다. 디귿. D3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꼭 D3만 그렇겠어요? 안이 항상 높다니까? 나트륨도 밖에 항상 높다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어 문제. 됐지요? 또 질문. 니네 7번 같은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보세요. 7번 알았어요? 그때 얘기해줬죠? A가 나트륨 이온이라고. 탈분국 때문에 나트륨 이온. 그리고 원래 나트륨 칼륨 중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또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전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또 가벼운 문제를 봐야 돼요. 누구냐? 바로 근수축 데스. 페이지 87쪽입니다. 자, 근수축 운동입니다. 근수축 운동. 아, 이거 물총을 한번 해야 돼. 아, 이거 물 금방 빠지네. 또 지저분해지는 환상적인 똑바로. 여러분, 근수축이라는 것은 근육이죠, 근육. 우리는 이 근육들은 일종의 세포인데 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아야 되느냐? 근육 운동을 하려면, 근육근 운동을 하려면 ATP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ATP를 합성하는 데가 세포 핵 주변의 세포질 미토콘드리아잖아. 그러니까 핵들이 엄청 많아야 돼. 그 다핵세포라고 하죠, 걔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 신경 섬유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명칭이. 먼저 명칭 잘 알아야 되고, 가장 킬러 문제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뭘 계산하는 거냐? 신경 근절이라고 하는 곳에 수축과 이완일 때 전체 길이와 그 다음에 그 각각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의 변화를 정확히 캐치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적어주는 대로 딱 적어놓고 그거대로 계산만 탁탁 하면 돼. 무조건. 알았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겠니? 제일 먼저 근수축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근육이 좀 있어요. 근육이. 그죠? 여러분들도 만져보면 이렇게 쫄깃쫄깃 근육이 좀 붙어 있습니다.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골격근 자체가 그거예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너희들이 치킨 사면 제일 먼저 뜯는 곳. 다리 말고 날개도 골격근입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실제로도 그 혈액,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근육, 섬유, 다발, 이렇게 조직이 모여있는 뭐라고? 기관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든다? 조직을 만들고요.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의 상호작용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얘기는 뭐냐? 하나의 뭐 기본 뭐 세포들 있죠. 세포들. 그런 세포들. 뭐
표피세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혈액 같은 것도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조직이 혈액도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신경, 근육 섬유 다발이란 말을 표현 쓰거든. 이런 애들이 모여서 골격근이란 기관을 만든다고요. 알았어요? 골격근도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ATP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밑에 보시면 거기 이두박근이 어디 있는지 알죠? 안쪽 근육이에요. 접히는 근육. 그 다음 밖에 이완되는 근육이 뭐라고? 삼두박근. 알았니? 그러니까 안쪽이 이두, 바깥쪽이 삼두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 둘은 반대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팔을 굽으면 이거죠. 이두박근이 뭐하고? 수축하고 삼두박근은 이완하죠? 그 다음에 팔을 피면 삼두박근이 수축하고 이두박근이 이완됩니다. 이해 가세요? 대퇴근, 전근, 후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리를 접으면 후근 쪽이 수축하고 전근 쪽이 이완되죠. 다리를 피면 전근이 수축하고 후근이 이완됩니다. 반대예요. 이거 틀리면 정말 알지. 아이씨. 해보면 되는데, 그지? 그랬더니 3두, 2두. 이제는 끝난 거야, 걔는. 알았니? 아내가 2두, 밖에 3두. 알았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근수축 운동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렇다고 얘를 이거 수축일까 이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둡시다. 야, 수축할 때 ATP를 소모할까요? 이완할 때 ATP를 소모할까요? 수축할 때 ATP 소모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수축할 때는 숨을 어때요? 숨을 이거 니네 저기 헬스 안 해봤어요? 들이마셔요. 그다음 이래요? 반대인데. 오히려 피고 멈출 때 있죠. 이때 힘을 더 줘요. 그다음에 오므릴 때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필 때 많이 힘을 주라고 하더라고. 펴질 때. 그러면 근육이 어디가 발달하고 막 이런 소리 하더라고.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그랬더니 옆에서 반대로 했으니까 됐죠. 그랬더니 나 호흡 이거 아닙니까? 그대로 했더만. 근데 적어도 그분들이 시키면 좀 붙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랑 거기서 이거 한번 해보고 그렇죠? 한 1년 내내 똑같은데 괜히 보기에 따라서. 자, 이제 골격근 구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골격근은 일단 여러 개의 근육 섬유다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근육 섬유다발은 각각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섬유 자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라는 게 뭐냐면 근수축을 할 때는요 서로 당기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 활주로 이론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등한시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알아서 이따가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줄 건데 이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교차되는 과정이 근수축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들이 가장 마지막 섬유예요. 골격근의 끝자락. 알겠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가는 액틴 필라멘트 이것이 마지막. 알겠니? 또 하나 거기서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 보여요? 근육 원섬유. 그죠? 근육 원섬유 말고 그 전이 뭐예요? 근육 섬유라는 게 있잖아요. 걔가 바로 세포예요. 원섬유는 세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근육 섬유. 그러니까 근육 섬유를 세포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거기 골격근의 구조를 보시면 보이죠? 골격근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액틴 필라멘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얘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요 사이에. 끊을게요. 딱 끊어. 이쪽도. 이렇게 연속된. 저 두꺼운 노란 선이 뭐라고? 마이오신이에요. 알았습니까? 저 흰색 선은 액틴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두꺼운 애들가 마이오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명칭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보세요. 아이데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알겠어? 다시. 이유타는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아이데라고 불러요. 여기를 아이데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마이오신 길이 있죠? 요 마이오신 길이, 이거를 A대라고 불러요. 마이오신 길이가 A대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런 걸 Z선, 얘를 M선, 근데 선은 좀 나중에 보시고,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를 H대라고 하거든요. 실제 명칭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A대, I대, H대.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만든 값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봐요. 얘를 우리가 단면도로 자르잖아? 알았니? 얘를, 그게 원점이니까 단면도로 자르게 되면 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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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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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잘랐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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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잘랐어. 얘들아, 저기서 점이 누굴 것 같아? 누구? 필라멘트 중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야, 이게. 저기서 액틴 필라멘트, 수직으로 잘랐을 때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게 무슨 데? 아이레가 됩니다, 아이레. 이해가냐? 잘랐을 때? 그럼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요걸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요. 이 아이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면 I 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면 무슨 대야? H 되고.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이걸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고. 겹이라고 하죠. 겹쳐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겹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거야. 어둡게 보이는 암대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암대라고 불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명대, 암대 이렇게 보면, 명대라고 하는 것은 마이오신만 있다든가 액틴만 있는 H대나 I대를 명대라 부르고, 알았어? 겹쳐있는 곳은 뭐라 부른다? 어둡게 보인다 해가지고 암대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요, 이거. 여기부터, 봐라,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와,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걸 뭐라고 하냐? 근접이라고 해, 근접. 알겠어? 이게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줄어. 무슨 말이야? 가운데 있는 누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얘들이 이 누구? 액틴 필라멘트는 약간 이렇게 솔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솔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ATP를 딱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가서 딱 도는 거야. 그걸 당겨 쭉. 수억 개의 그 콩나물 대가리가 누구를? 액틴 필라멘트의 그 모같이 생긴 거, 털같이 생긴 걸 잡아서 끌어당긴다고, 동시에. 이게 수축이야. 이때 ATP를 쓰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서
다시 ATP 딸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고 또 그걸 소모하면서 ATP를 만드는데 얘네에서 잡아서 또 땡기고 그래서 수축할 때 ATP를 쓴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중요한 거다. 이 길이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짧으면 뭐가 되는 거고 수축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길면 이완이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자,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자, 이거 우리가 그리는 액틴 필라멘트인 거야, 이게. 알았니? 근데 이 액틴 필라멘트는 이쪽에 있는 거야, 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만큼만 본다고 지금 액틴 필라멘트를. 알았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를 그려, 이렇게? 마이오신을 그릴 거라고, 이렇게, 마이오신을. 이렇게. 마이오신을 그려. 됐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보이죠? 여기서부터까지. 이게 i대의 1부인 건 알지? 내가 만약에 얘를 기억으로 잡는다면 i대는 기억 곱하기 2가 되는 거다.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요만큼을 기억으로 잡으면 이건 기억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i대라고 배웠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안 보여줘. 여기도 이걸 안 보여줘.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것이 바로 i대가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봐라. 얘들이 수축을 하게 되잖아? 자,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준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그럼 누구만 들어오는 거냐? 누구만. 누구만 들어오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거? 부끄럽네.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중간에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액틴만 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누구한테 끌려 들어오는 거지? 마이오신 필라멘트 끝자락에 끌려 들어오는 거야. 쑥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중요한 거야. 봐라. 지금 얘가 여기다가 줄어들었지. 이게 우리가 이완이라고 친다면 얘가 누가 될까? 수축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니들은 뭐를 보냐면 우리 요만큼을 뭐라고 잡았냐? 요만큼. H라고 불렀잖아. H대. 그 H대가 어떻게 되니 지금? 줄었다는 거 이렇게. H대 감소했잖아. 다시. 우리는 여기부터 요거 더하기 요거를 뭐라 불렀어? I대인데 I대가 어떻게 됐나 봐봐. I대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 들어봐. 자, 2분의 1 I대가 되는 거 이게 맞니? 그 다음 여기는 H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I대는 감소를 했다. 그럼 잘 봐라. 감소한 I대 값 있지? 이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감소한 이거랑 같아야 돼. 무조건. 제가 준 만큼 H도 그만큼 줄어. 왜 그럴까? 액틴 길이는 안 변하거든. 알았냐? 액틴 길이는 안 변하고 얘가 줄어든다면 I대가 감소한 만큼 H가 그대로 줄어야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우리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여기를? 요 사이를 뭐라고 그랬지? 겹이라고 한다겠지. 겹. 근데 이것도 2분의 1 겹인 거야. 여기 겹이랑 합쳐야 됩니다. 그지? 저 겹도 2분의 1 값인 거야. 그러면 얘들이 봐라. 이렇게 좁았던 애가 겹이 확 들어오면 겹이 늘었지. 그럼 이 값은 증가한 겹 변화라는 것 같은 거야.
알았어?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잘 들어라. A대가 누구의 길이니? 마이오신의 길이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야. 알았니? 이 A대는 뭐 더하기 뭐다? 겹의 길이 더하기 H의 길이야. 다시 겹 플러스 H라고. 알았니? 액틴 필라멘트는 겹 플러스 무슨 이 겹에다가 그지? 요거 더한 거 요거 이게 뭐였어 이게? I대. 됐어? 몇 가지 이해가? 잘 봐. 우리가 말하는 근절이라는 거 있지, 근절. 근절은 A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이게 근절이야. 다시 얘는 액틴 필라멘트 길이 더하기 뭐가 될까? H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근절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건 뭐 한다는 거지? 수축한다는 거지. 그럼 뭐가 준다? I대가 줄어. 그만큼 뭐도 줄어? H도 줄어. 근데 그만큼 누가 늘어? 겹이 늘어. 이해 갔냐? 다시. 자, 우리가 근절의 길이가 줄어든다. 근절의 길이가 감소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이오신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어떻게 된다? 불변이요. 이건요,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불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쟤들은 길이가 안 변한다니까요. 거리만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보세요. A대는 겹의 길이 더하기 H대 길이라고 했는데 근절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수축이 되면 얘 줄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늘어야 돼요. 그래 얘가 안 변하니까. 다시 I대 길이 줄죠. 근데 얘 길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죠? 왜? 얘가 안 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변화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근절을 A대 플러스 I대라 했는데 얘는 불변이랬잖아. 그지? 그러면 근절이 준다는 건 I대가 준다는 거거든. 근육이 수축되면 I대는 줄게 돼 있고요. 필라멘트 길이 플러스 H대가 근절이라는 것은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H대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자, 우리가 그냥 A대라고 불리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 플러스 H고, 액틴은 겹 플러스 I고, 이런 건 기본인데, 요즘 들어서 많이 장난을 치는 건, 여기를 기역으로 놓고, 여기를 니은으로 놓고, 얘를 디귿으로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봐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수축하잖아요. 수축하잖아. 이렇게 될 때 뭐를 소모하고, ATP를 소모하고, H대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감소. I대가 어떻게 되고, 감소. 겹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마이오신, 액틴 그대로. 알았니? 그러면 봐요. 기역이 감소하는데, 자, 디귿 길이의 감소량은, 자, 니은 길이의 증가량과 같아요, 달라요?
디귿 길이의 감소량, 디귿이 h 된 건 알죠? 이것이 니은 길이의 증가량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2분의 1 겹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니은 전체 길이의 증가량과 같아야 돼요. 다음,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겠죠. 근데 얘 감소한 값에 얘는 얼마 감소할까요? 2분의 1만 감소합니다. 기억. 요쪽에 있으니까 기억이. 요 기억과 요 기억.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요 그림에서는 H대라 하면 그냥 디귿이 맞거든요. I대 그러면 기억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겹 그러면 니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한쪽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게. 이런 거 헷갈리게 하려고. 알았니?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 이제 해봐야 좀 이해가 가겠지? 그리고 M선이니 Z선이니 다시 말해서 근절의 정 중앙을 지나는 H대를 반으로 쪼개는 게 M선이고 그 뭐 과학자 이름을 따서 M선이라겠대. 미들의 M 이거 아니다 아느냐? 그 과학자 이름 Z선도 역시 요쪽.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정 가운데선. 알았어?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의 가운데선이 Z선이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가운데선이 M선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어디가 좋냐? 문제스러운 게 있는가 볼까? 95쪽에 17번 봐봐, 얘들아. 자, 17번에 보면 여러분,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지점, T1과 T2에서 근육, 원섬유, 마디, 이걸 근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전체 길이를 써놨죠. T1이 3.0인데 T2가 얼마죠? 2.2네요. 맞죠? 누가 수축이에요? T2가 수축입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ATP를 소모한다? T1에서 T2로 갈 때. 질문. T1에서 T2로 가면서 길이가 얼만큼 줄었어? 0.8만큼 줄었네? I대가 얼만큼 줄었다고? 0.8이야. 그 근육 원소면의 근절의 길이 수축량이 그대로 I대 감소하는 것 같다니까? H대 얼만큼 줄었다고? 0.8이야. 그럼 겹의 길이, 총 길이는 얼만큼 늘었다고? 0.8만큼 늘었다는 뜻이요. 그 길이 수축의 값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자, 그럼 봐봐. 기억니은 디귿 중에 누가 H대야? 니은이 H대가 되고 I대는 기억. 겹이 누구라고? 디귿이다. 자, 이제 봐. 밑에 탄. X는 좌우대칭이며 M선을 기준으로 T2일 때 수축이야. 단면이 디귿과 같은 부위의 길이가 얼마래? 1.6 마이크로미터고 H대 길이는 0.1에. 질문. 디귿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겹 플러스 H를 뭐라 불렀어? A대라고 불렀다고. 마이오신 써있잖아. 겹 플러스 H대가 마이오신대가 안 변한다니까? 그 단은 뭘 알려준 건 줄 알아? 이 노란색 길이가 1.6 더하기 0.2라고 알려준 거야. 알았니? 그럼 A대 길이는 얼마라고? 1.8이네. 잘 들어. 얘가 1.8이면 잘 들어. 근절은 A대 플러스 I대가 근절이지. A대가 1.8이면 2.2에서 1.8 빼봐. 그게 I대 길이야. 그럼 액틴 길이. I대 플러스 겹이지. 0.4 더하기 1.6 하면 그게 액틴이야 또. 금방금방 계산한다니까 이거 알면은. 원리를 알면.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시 봐봐. 지금 우리는 얘가 이완을 하든 수축을 하든 A대는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 A대가 얼마로? 겹 플러스 H로. 그게 얼마야? 1.8이야. 그러면 니네는
T1이 AD의 길이가 1.8이다. 3.0에서 1.8 빼봐. 1.2 뜨지. 그게 I대라는 얘기야. I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적어놓으라고 뭘 적냐면 거기다 적어놓으면 정말 재밌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이런 거야. T1이 3.0이잖아. 그 X가. 그죠? 그때 우리는 A대가 얼마인 거 알았어? 1.8인 거 알았어. 겹이 얼만데? 1.6인데. 그래서 H대가 얼만데? 0.2였어. 그러면 이들 둘 합쳐서 이거라는 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빼봐. I대가 얼마라고? 1.2야. 지금 뜰 거 다 썼어 우리. 자, T2일 때 얼마래? 2.2래. 얼마 줄었어? 0.8 줄었지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럼 A대는 얼만데? 안 변한다니까 1.8로. 아 여기 액틴은 안 썼다. 액틴. 액틴이 뭐 플러스 뭐라고? 겹 플러스 I야. 얼마야? 이렇게 된다니까 2.8. 이들 둘은 안 변해야 된다니까. 이 1.8이야. 잘 들어봐. A대가 1.8인데 겹이 얼마고 H가 얼마냐는 거지. 여기 얼마큼 줄었어? 0.8 줄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말하자. 얘는 0.8 감소하겠지. 그럼 얘가 0.8이다. 됐어? 얘는 늘겠지. 1.0이다. I대도 늘겠지. 얼마? 그지? 액티는 그냥. 왜? 이게 되려면 I 플러스 겹이니까. 다 나와요. 이거 보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돌려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여기 보면. 뭐 말인지 알겠어? 저거의 변화를 다 적어보라고 항상. 액틴 A대 다시 말해 A대가 마이너스이잖아. 그 길이는 절대 변하면 안 돼. 그치? 그럼 겹 플러스 I가 액틴이고 겹 플러스 H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얘가 늘면 얘가 줄으면 당연하구나 이 말이. 그런 거 알아들어요. 알았어. 세축을 하면 겹이 늘어나. 겹치는 길이가. 늘어나죠. 겹치는 길이가. 아이들은 부끄럽네. 야, 이게 바뀌었다. 야, 뭐야 이거? 겹이 2.4. 아이들가 1.6. 이 늘어야죠. 얘 얼마큼 늘어야 돼요? 0.4. 여기가 겹의 길이가 2.4라고요? 뭐지 이거 너무 커지는데? 약간 부끄러워지는데? 그죠? 0.8만큼. 이거 이럴 수도 있다 얘들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포개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 같아요. 이건 상황이 좀 그래요. 여기 3.0, 2.2가 너무 편차가 커요. 제가 보기에는 0.8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되면 얘는 늘어나야 돼요. 2.4로. 근데 실제로는 겹 플러스 H가 AD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들은 겹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겹쳐진다. 이거 봐봐요. 얘들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딱 닿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겹이 길이가 커지는 경우거든요. 이거 본연대로 그린다면 겹은 얼만큼? 0.8만큼 증가해야 돼요. 얘는 0.8만큼 줄어야 되면 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인 즉슨 그래요. 알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 겹이 뭐 동그라미 기억일 때라는 표현을 썼다든가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겹쳐지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 숫자적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오히려 이완이었다가 수축하면 겹은 늘어나야 되고요. 얘는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얘 0.8만큼 감소하면 그냥 겹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겹쳐질 수 있어요. 알겠죠? 하나만 더 볼까? 얘가 또 이렇게 부끄럽게 나왔어. 아이 또 없네. 여러분 한번 해봐봐. 거기 뒤에 하나 안 걸리겠어? 지가? 용빼는 되게 있겠어? 아 이거 부끄럽네. 없네. 에이 설마 진짜 없슈? 어이가 없네.
저기 113쪽에 17번은 해볼만 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17번 보면 니은하고 디귿을 합친 게 무슨 데야? 아이대거든. 그래서 거기 시점 오른쪽 표 안에 시점 x 그 다음 i대 h대 이렇게 썼는데 i대가 t1에서 t2 가는데 늘었니 줄었니? t1에 t2 가는데 늘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완이야. 알았니? 얼만큼 늘었어? 0.4. 그렇지. 그런데 밑에 h대도 0.2 마이크로미터래잖아. 그게 얼마 그냥? 0.6이야 그대로. 걔도. 그러면 봐라. t2라는 시점에서 x가 2.1이잖아. 니네 잘 봐. 2.2에서 0.6을 빼봐. 1.6이지. 그게 누굴까? a대야. a대 플러스 i대가 뭐니까? 근절이거든. 다시. 근절은 a대 플러스 i대인데 거기서 니은 플러스 디귿이 i대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t2일 때 0.6이라는 i대에다가 a대 얼마를 더하면 1.6을 더하면 근데 그때 a대가 마이오신이잖아. 마이오신이 얼만데? 1.6인데 바로 밑에 물음표 있지. 걔가 0. 얼마였어 아까? 6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a대 1.6에서 0.6 빼봐. 얼마 나와? 1.0 나오지. 걔가 겹이야. 알았어? 고로 겹 플러스 i대가 바로 액틴이야. 알았니? 1.0 더하기 0.6 1.6 하면 그게 누구야? 그게 액틴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느냐면 T2일 때 2.2가 이완된 상태인 거지. 맞지? 이완됐어. 그럼 얼마 수축해야 돼? T1은 0.3만큼 줄어야 되겠지. 그래서 1.8이 바로 동그라미 어디야? 또 물음표 써 있는 거 T1 바로 밑에 있는 거 알았냐? T1 바로 밑에 있는 물음표가 누구라고? 그 수축이라고. 수축 근수축. 그게 얼마라고 써야 돼? 0.6에서 0.1로 얼만큼 줄었어? 0.4 줄었지? 얘도 줄여야 된다고. 그 근절의 변화량 줄거나 느는 그 변화량과 똑같은 게 H대 I대라고. 알았어? 그 반대가 누구고? 겹이고. 알겠니? 그럼 들어보자. 니네 T2일 때 A대가 얼마였다고? 1.6이었지. 성환이 T1일 때 A대 얼마야? 똑같이 1.6이야. 그지? 그럼 1.6에서 0.2 빼봐. 1.4지? 그게 겹의 길이야. 알겠어? 거기 밑에 H대가 0.2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 보고 그대로 밑에 쭉 적어봐. 니은 플러스 디귿이 I대고 그 밑에 H대 있지. 그 밑에 겹 쓰고 A대 쓰고 액틴 쓰고 쭉 더하고 빼봐. 그럼 다 비슷하게 나올 값이. 알겠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요. 제가 문제 이렇게 있으면 문풀할 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해요. 이쪽으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저 인간이 뭔 군대 가라는 얘기인가 A대는 왜 가고 막 그래서 좀 헷갈릴 텐데 알겠지? 네. 숙제 줄게.